반갑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예, 또 일주일이 또 훅 지나갔네요. 날이 그래도 좀 따뜻해져가지고 그나마 좀 어떠세요? 뭐 1.5단계로 또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해가 좀 위험해요. 위험한데 되게 재밌죠. 해가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주말에 또 뭐 집회 예정이 있다는데 그건 또 금지를 안 하네요.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들의 문제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오래 사는데 하여간 뭐 건강해야 돼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이제 선정한 책은 뭐냐면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좀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이제 SBS 박정훈 PD가 지은 책이거든요. 방송에 나왔던 거를 방송에서 다 못한 얘기들을 이제 책으로 나왔던 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인데 그것도 이제 자기 아이가 아토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결국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방송까지 나왔던 건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책이 내용이 훌륭해요. 훌륭하고 근데 이것도 이제 SBS 스페셜로 했던 화제작 최고의 화제작으로 나왔던 건데 옥수수의 습격. 이건 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합성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완전히 합성해서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옥수수에서 추출을 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이라는 단어들을 자꾸 쓰는데 우리나라 법적으로 또 이제 천연에서 들어온 게 1%만 들어가면 천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이 옥수수에서 대부분 추출을 해서 비타민 C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옥수수를 피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옥수수 대부분 지해본 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옥수수는 사실은 누가 먹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 재배하는 건 인간이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옥수수로 사료를 쓰기 위해서 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우리가 사람 몸인 것 같지만 사실 옥수수를 하도 먹어갖고 세포를 보면 옥수수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유진규라는 사람이고요. SBS 다큐멘터리 PD입니다. 그래서 뭐 환경 호르몬의 습격 이걸로 이제 한국 방송 대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인간 동력, 당신이 에너지다, 또 옥수수의 습격 이런 걸 해가지고 왜 여자아이들 공부를 더 잘할까 이런 책도 만들었고요. 하여간 그래서 굉장히 환경 쪽으로 관심이 많은 PD예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들어가는 말에 10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1970년대 이후 전 세계 여물통, 가로 열고 소고기, 우유, 치즈, 버터 이런 걸 여물통과 모이통, 그러니까 닭고기, 계란 이런 것들, 모이통 이런 것들이 옥수수 알곡으로 채워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들 자신의 섭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는 뭘 먹고 자라야 되는 생명체예요?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곡물인 옥수수를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섭생, 우리가 먹는 게 다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옥수수 지방을 먹게 됨으로 인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다. 연구자들은 가축을 통한 옥수수의 섭취가 비만, 심장병, 고혈압, 알레르기, 불임, 폭력성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옥수수의 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옥수수가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접목되어 있냐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전에도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대편 얼굴을 보면 사람 같지만 옥수수일 수도 있어요. 구성 성분은. 그 정도로 너무 많은 옥수수들이 지금 다가 있거든요. 11페이지에 들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정타는 가축 사료에 단순하였다.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가 옥수수로 단일화되면서 우리 몸과 들판의 생명학적 다양성을 연결해주던 소중한 먹이 사슬이 끊어져 버렸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소들이 풀을 먹어야 소가 생산하는 우유에는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이 1대1 비율로 있어서 그런 우유를 먹게 되면 그나마 피해가 좀 적거든요.
그런데 옥수수를 사료를 씀으로써 오메가6 지방산이 압도적으로 많아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럼 오메가6도 당연히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고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긴 하지만 이게 오메가3와 가장 이상적인 결합은 1대1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대4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1대1에서 1대4, 최대 허용 범위가 1대4라는 얘기고 모유의 성분을 보게 되면 딱 1대1이고요.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방목하는 소들에서 나오는 모유를 검사해보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대1이고요. 인간의 모유에서도 1대1로 존재를 해요. 가장 이상적인 결합은 어떻다고요? 1대1이에요. 오메가6하고. 근데 지금은 20대 1 내지 25대 1까지 비율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오메가6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메가6가 많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증을 유발을 해요. 통증을 유발을 하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염증이 많이 생기고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단순히 오메가6 지방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1차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료를 옥수수로 아주 단순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이 비율이 다 깨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슬프죠.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는데 옥수수를 먹인 소고기에는 풀을 먹인 소고기에 비해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그리고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아주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다. 초식 동물들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다양한 풀들을 먹고 소화시킨다. 그런데 가축사료로 옥수수만을 먹이면서 우리는 스스로 그 소중한 마지막 고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라고 체결되어 있어요. 건강해지는 길을 끊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원했나요? 아니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굳이 뭐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제일 귀찮은 게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게 뭐예요? 생각하는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공급이 100인데 수요가 10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90은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기에 대한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수요가 적다고 한다면 그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요? 경제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들어간 생산 원가보다도 판매 원가가 수익이 작기 때문에 생산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이 있어요. 그런데 공급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경쟁으로 가야 돼요?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좋은 먹이를 먹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싼 옥수수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좀 없애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 속에서 육류를 좀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진짜 남의 살이 맛있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남의 살 좋다 이거예요. 진짜 훌륭한 단백질은 어디에 있어요? 육류에 있단 말이에요. 식물 단백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동물 단백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서 지금은 뭐 아마시 같은 데서도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나온다고 하는데 활성화된 거는 연구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존재는 하는데 비타민 B12의 역할을 못해요. 식물에서 나온 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은. 그럼 비타민 B12 같은 경우 어떻게 섭취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은 어디에 많아요? 순, 살코기에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한테 닭 앞가슴살, 그 다음에 삼겹살에서 기름 다 제거하고 오겹살에서 기름 다 제거하고 살코기만 먹으라고 한다면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요? 그쪽으로 한번 사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고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이제 해보게 됐거든요.
자,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든대요. 기적의 버터에 대해서 나온 얘기인데 두 가지 의문이 든대요. 근데 두 가지뿐은 아니겠죠. 농장주에게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건 우리나라 농장을 간 거예요. 2008년도 가을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나는 놀랍도록 고운 빛깔의 토종닭들과 우연히 대면했다. 진짜 너무나 이쁜 닭을 본 거죠. 근데 이제 농장주에게 이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서는데 문득 이 닭들이 낳은 달걀을 얻어다가 당시 2살이던 아들 녀석에게 먹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은 계란 알러지가 있어서 계란만 먹으면 온몸이 뻘겋게 변했다. 닭고기에도 같은 반응이었고 내노라는 생협의 유기농 계란들도 마찬가지였대요. 근데 이 파주에서 하는 2008년도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진짜 이쁜 토종닭들이 낳은 계란을 사다 먹였더니 아이가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이 닭들은 어떻게 키우는 닭일까요? 그냥 방목해서 키우는 닭이죠. 지가 알아서 먹고 지붕도 올라가고 뭐 나무도 올라가고 닭들이 낳은 달걀을 먹었더니 아이가 계란을 못 먹었었는데 그 생협의 유기농 계란들도 먹어도 알러지가 일어났었는데 안 그랬대요. 근데 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듯이 PD가 뭐 한두 군데 조사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업체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생협의 유기농 계란들도 알러지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계란을 보면 어떤 것들이 많아요. 되게 많죠, 종류가. 뭐 동물 복지 계란도 있고, 뭐 무농약, 뭐 무항생제 계란도 있고 이렇게. 그게 얼마나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이 PD가 했던 2008년도에도 별로 그렇게 먹어도 알러지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다음 날까지 아이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한번 생각들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유제품을 포함하여 현재의 고기와 과거의 고기가 질적으로 다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고기와 지금 현재 먹는 고기는 완전히 다른 고기다, 다른 종류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인들만 먹는 것 중에 뭐 딱 한국인들만 먹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민족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영양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영양탕을 해먹는 그 멍멍이들은 어때요? 사료를 먹은 개들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먹은 밥, 남은 찌꺼기 같이 먹은 동물들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같은 사료를 먹은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사실은. 그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또 근데 버터가 참 좋긴 하죠. 자연적인 버터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책에 일일이 다 이 20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뭐 지미 무어라는 뭐 외국 사람 얘가 나오는데 버터강 지미 무어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버터를 먹고 살을 뺐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버터를 먹고 살을 뺀 케이스예요. 버터도 지방이잖아요. 근데 원래 지방이 굉장히 우리 몸에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팔레오 식단 같은 경우는 전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식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팔레오 심장병 미국에서 유명한 심장병 의사인데 이 사람은 지방으로 심장병을 개선시켜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뭐예요? 지방을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죠. 근데 좋은 지방은 정말 포화 지방이라도 심혈관계 질환을 안 일으킨다는 사례를 이 사람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20페이지에 보면 냉장고 한 켠을 가득 채운 진국면체에 버터 덩어리들이 눈에 들어왔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 장면이다. 프라이팬에 버터를 덜어 넣는 양이 그야말로 프라이팬 한가득이었다. 커다란 버터 덩어리들 옆에 깨놓은 계란 3개는 양념처럼 보였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었어요? 마가린으로 범벅한 그 큰 철판에다가 계란 후라이 토스트를 해서 먹잖아요. 버터가 아닌데.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들이 사실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110파운드,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86kg 나가는 뚱뚱이었대요. 근데
대부분 그냥 밥을 이런 식으로 다 먹은 거예요. 버터, 진짜 자연적인 버터를 가지고. 지금은 얼마가 됐냐면 270파운드. 410에서 270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통통한 정도라는 거죠. 뭐를 먹고요? 버터를 먹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서 버터로 밥을 비벼 먹으세요. 그럼 뭐라 그래?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난다고 난리죠. 참 근데 어제 그 오래간만에 정말 강순남 씨 책을 한번 다시 읽고 있거든요. 1권을 읽었는데 거기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소금을 그 사람은 예찬 문제거든요. 소금을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독대라는 식당을 할 때도 음식이 다 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독대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채.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질경이를 뽑아서 반찬을 해갖고 이걸 만들면 뿌리채까지 다 만드는 그래갖고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서울대 입구역 있는 데서 있다 양재동에 있다가 서울대 입구역 쪽에 있다 미사리로 갔다가 나중엔 저기 이천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또 한때는 또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거기서도 소금을 굉장히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재동에서 식당을 할 땐 그랬대요. 양심적으로 돈 벌으라고. 소금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데 이따구로 돈 벌지 말라는 거. 그러고 갔대요. 근데 되게 위험한 말상들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 책에서도 나온 게 뭐냐면 왜 소금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간단한 예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거예요. 소금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응급실 실려가면 링거 넣죠. 링거 소금물이잖아요. 그 위험한 거를 왜 그 소금물을 놔줄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소금은 심장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근데 지금 쓰러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9를 타고 가는데 바로 뭘 꽂아줘요? 링거 꽂아주죠. 그 소금물의 0.9% 생리식이 없어. 그럼 과연 소금이 나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지미 이 사람 같은 경우 그가 먹는 버터의 양은 하루에 300g. 300g의 버터를 먹는데요. 달걀과 채소와 닭 가슴살보다 버터로 얻는 열량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살은 410파운드에서 270으로 줄었대요. 이게 186kg래요. 그럼 계산해보면 이거 나오겠죠. 100kg 정도가 됐다는 얘기겠죠. 버터만 먹고요. 하루에 먹는 버터 양이 얼마라고요? 300g. 300g이면 웬만한 예전에 그 마가린 같은 게 그게 한 300이라서 500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거를 매일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는 거죠. 이 사람이 뚱뚱해서 살을 빼려고 버터를 먹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할머니 때문에 그랬대요. 그의 할머니 버터를 굉장히 즐겨 드셨는데 엄청 건강하셨대요. 그래서 살이 찌고 나서 버터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공적인 버터는 아니겠죠. 자연적인 버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고 하면 300g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라고 이 PD가 물어봤더니 너무 많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이런 양질의 버터를 먹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방을 섭취하면 옥수수 지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몸무게만 준 게 아니다. 버터를 먹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건강해졌다고 한다. 체중 감량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지미 무어는 항상 사람들에게 체중 감량은 그저 보너스 같은 것일 뿐 정말 큰 장점은 바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놀랍도록 좋아진 것이다. 그 단적인 예이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었다. 버터를 하루에 300g씩 먹는 우리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면 콜레스테롤 수치 큰일 난다고 하죠.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심장병 의사가 지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말아라는 책 그것도 한번 풀어드릴 거거든요. 25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소가 풀을 먹으면 버터는 노란색을 띈다. 풀의 베타카로틴 때문이다. 우리가 귤을 많이 먹으면 어때요? 손바닥 노래지죠? 그것도 베타카로틴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버터를 노란색으로 기억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소가 옥수수를 먹으면 버터는 흰색이 된다. 다만 시중의 버터가 노란색인 것은 색소를 넣기 때문이다. 색소를 넣기 때문에 그렇대요. 풀을 먹은 소의 버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풀을 먹은 소의 버터는 몸에 전혀 해롭지 않다. 뭐 먹은 버터가 위험하다고요? 옥수수요. 요즘은 개인적으로 옥수수가 더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여름에 옥수수들 많이 좀 이렇게 할머니분들 사서 드시잖아요. 아주머니분들도 좀 나이 연배 있으신 분들은 여름에 옥수수를 많이 사 드시잖아요. 근데 그 옥수수가 나는 진짜 위험한 게 그게 무슨 사료용으로 개발됐든 아니면 식용으로 개발됐든 그걸 다 떠나서 그걸 어디다 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서 계속 데펴요? 네.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그 물스팀 중탕을 해갖고 김이 올라오게 해서 그 온도를 유지하거든요. 그 비닐에는 뭐가 나와요? 비스페놀이. 그러니까 계속 그 안 좋은 뭐 옥수수도 썩 훌륭한 음식은 아닌데 거기다 계속 그 비닐에 쌓여져 갖고 하루 종일 그 뜨거운 김을 받은 거기서 또 꺼내 먹는 거죠. 그건 다 녹아나거든요. 그게 어디로 갈까요? 옥수수로 침투가 되거든요. 그거 보면서 옥수수를 안 먹어요. 가능하면 안 먹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너무 질린다라는 거죠. 풀 먹인 버터는 일반 버터와는 다른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소고기도 그렇죠. 풀 먹인 소고기하고 사료 먹은 소고기하고 맛이 틀려요. 이 풀 먹인 소들은 어때요? 풀 냄새 비슷한 게 나요. 그래 질겨요. 질겨요 고기가. 훨씬 더 질겨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오메가3 지방산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세포막을 하는 게 오메가3란 말이에요. 광합성, 모든 생명의 기본 열을 생성하는 메커니즘.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지방산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긴다. 염증이 생기면 어떤 병들이 생긴다고요?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병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염증이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를 먹은 고기들을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만이 증가한다. 비만이 증가하니까 비만은 어떤 병들을 불러요? 비만이 생기면 일단 당뇨, 그죠?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비만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고기를 좀 줄여야 되겠죠. 물론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하는데 비만이 생겨요. 이 책 3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슈미트 박사라는 분이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5개월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A 집단, B 집단 해가지고 뭐 2,000칼로리씩 고기를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메가6 지방산은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오메가6 지방산은 비만 유전자를 촉진시켜서 비만을 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옥수수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집에서 뭐 나물을 볶는다든지 볶음 요리를 할 때, 튀김 요리를 할 때 대부분 뭘 써요? 옥수수 기름 쓰죠. 일반 집에서는. 그런 걸 해도 오메가6 지방산은 엄청 많이 흡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먹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비만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비만. 그리고 나가서 뭐를 해요? 굉장히 열심히 뛰죠. 근데 사실 뛰어도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운동으로 해가지고 하루 2시간 뛰면 300칼로리 정도 소비되거든요. 그 런닝머신에서 2시간 정도 뛰면 300칼로리가 소비돼요. 그럼 피자 한 쪽을 먹으면 보통 피자 8조각 내잖아요. 그 한 쪽을 먹으면 손빨래를
3시간인가? 쉬지 않고 손빨을 해야 그 한쪽 칼로리가 소비되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로리가 많아서 살이 찌는 걸 운동으로 빼겠다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거짓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뭐 과학자들이 밝혀낸 얘기들이고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비만의 가장 첩경이에요?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름도 바꾸는 거죠. 뭐래요? 올리브유로도 바꾸고 포도씨유로도 바꾸고 조금 아닌 것들 있잖아요. 오메가6 지방산이 아닌 것들. 그래서 저는 요즘 올리브유를 좀 권하긴 하는데 그래서 버터나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를 현대인들은 어마무시하게 늘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 책에 이제 전반부에 나와요. 또 프랑스의 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양 섭취에 있어서는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다. 모두 균형의 문제다. 식수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 그랬잖아요. 균형의 문제라는 거지. 이게 뭐 어떤 건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어요. 또 뭐 꼭 체질이라 그래서 뭐 이재만 선생의 사상 체질이라든지 뭐 이런 체질을 떠나서 어떤 게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을 수도 없고요. 어떤 게 나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나쁠 수도 없거든요. 자연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메가6도 좀 섭취를 해야 되고 왜? 모유에 들어있는 성분이니까 오메가3도 섭취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균형. 근데 지금 균형이 너무 많이 깨져서 이제 되게 위험한 거고요. 사람들은 지역 환경에 적응한 것이고 관계를 형성해 온 것이다. 결국 신토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역에서 나는 음식들을 자꾸 먹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탄소 발자국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오는 거는 비행기를 타고 오든 배를 타고 오든 탄소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석유를 많이 써요. 그만큼 탄소 발자국들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 지역, 내 동네에서 생산된 걸 먹게 되면 그만큼 탄소 발자국도 줄기 때문에 환경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북부 쪽에서는 파인애플이 안 날까? 굳이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사다 먹죠. 그럼 결국 우리 몸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왜 한반도에서는 그런 게 안 날지? 그럼 우리가 굳이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관계성이라는 거죠. 관계성. 음식도 관계성이에요. 굉장히 외국의 박사들은 이런 연구들이 아주 뛰어난 거죠. 근데 우리는 현재 지금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쉽게 먹어요. 뭐 간단한 예로 사실은 그렇거든요. 비타민 제제 같은 경우도 사실 잘 선정을 해서 드셔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은 비타민 C는 뭐 거진 필수품처럼 드시잖아요. 비타민 C는 필수품처럼 드시는데 뭐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합성으로 만든 거든 뭐 천연으로 만든 거든 근데 100% 천연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100% 천연은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귤을 먹든지 뭐 이렇게 먹어야 사실은 100% 천연인데 그것도 사실은 100% 천연인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다 이제 하우스로 기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그것도 천연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리산 산속에 나와 있는 어떤 뭐 귤 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귤이 자란다. 누가 뭐 농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게 천연이겠죠. 그런 걸 먹으면 우리가 천연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겠지만 뭐 천연 제품이 많이 들어간 비율이 많이 들어갔든 아니면 100% 합성이든지 간에 처음엔 다 어느 정도 작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100% 합성이라 하더라도 석유에서 추출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 작용을 하는데 호메시스 그 양이 지나쳤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인 거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치면 나쁜 거죠. 근데 100년 묵은 산삼이 좋다 해서 1년 360일 100년 묵은 산삼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 나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식단에서도. 오늘 뭐 일장하니까 30분 지나가 버렸어요. 좀 앞에 뭐 좀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다? 균형을 맞춰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먹는 식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꼭 이 음식은 좋으니까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이 음식은 나쁘니까 먹으면 안 돼.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고루 드셔야 되고 어느 특정 부위가 안 좋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먹고 그건 우리 몸이 알아서 해주거든요. 어느 날 아이들 기르다 보면 이런 일 되게 많단 말이에요. 식탁 밑에서 소금 집어먹는 날 있고 어느 날은 설탕 집어먹는 날이 있어요. 지가 알아서 한다고요. 몸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느 날 아플 때는 어떤 특정 음식이 땡기듯이 그건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정해 주는 것이지 좋고 나쁜 음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한 주 더 하는 걸로 하고 또 한 주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